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72세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흐릿한 겨울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74세 순자 씨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거 혹시 버려야 할 걸 안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서 비울 게 뭐가 더 있다고 그래. 집도 정리도 잘 돼 있고 집에 물건도 없는데. 정희 씨는 피곤한 듯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번뇌가 가득한 이유는 이미 가득 찬 마음에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래. 네 마음이 복잡한 걸 보니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비우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정희 씨는 말없이 차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에서 생긴 오래된 서운함, 잘하지 못했던 부모 역할에 대한 후회, 더 잘 살았어야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자책, 이제는 멀어진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에 대한 미련,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맞아, 물건은 비웠는데 마음속은 하나도 비우질 못했나 보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집착을 놓아야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1. 뇌과학적 관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걱정과 감정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경우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만성 스트레스 불안장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심리적 디클러터링, 즉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 심리학적 연구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보고서에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는 현재의 행복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대로 마음속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을 비워낼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2020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비움이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안정,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면역력과 정신건강이 강화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속 답답함은 어쩌면 물건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번뇌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득 찬 마음에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비워야 할 때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이 들수록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필요한 요소로서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들을 비우는 순간 번뇌가 사라지고 청춘이 다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우리 삶은 수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오래된 옷, 한 번도 쓰지 않는 주방 기기, 이미 의미를 잃은 기념품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감정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추억이 떠올라서 버릴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가?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무상이라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여기에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UCLA 가정환경연구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복잡한 집안 환경이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환경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이고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로, 물건은 과거를 붙잡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물건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에 불필요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로는 심리적 공간 확보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되면 뇌도 정리된 환경으로 인식하여
더 명확하고 차분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로는 간소함이 주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는 소유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은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려 하지 말고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설레지 않는다면 버린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마리 코노의 방법처럼 물건을 손에 쥐고 설렘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리기 아쉬운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한 뒤 실제 물건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리 후의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물건을 비운 뒤 느껴지는 마음의 가벼움을 스스로 인지해 보세요. 이는 다음 비움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내려놓아라.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벗은 인생의 전부다. 부처님은 선한 벗이 아니요 캘리아나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인연은 나를 소모시킨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의무감과 피로만 남깁니다. 이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의 핵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닌 질 높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75년간 진행된 장기 연구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면역력 저하, 심지어 심장병 위험 증가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1. 심리적 소모를 막기 위해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2.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의무감, 습관, 불안 때문이라면 그것이 관계의 본질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반드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한 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후회와 자기 비난을 내려놓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나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는 걸까? 과거의 후회와 자기 비난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짐처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의 감정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부처님의 말씀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기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EPA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자기 비난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행동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따뜻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을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일단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비난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후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을 내려놓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 대신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재해석하세요. 자기 자비 실천하기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또한 글쓰기에도 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후회와 자기 비난의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찢어버리며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는 상징적 행동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의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5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나쁜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를 내려놓아라. 우리는 습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와 나쁜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지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고 성장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순수한 생각은 행복을 이끌고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이끈다. 부처님은 생각의 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정신작용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는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소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어 낙관적인 성향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경가 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뇌는 새로운 습관과 사고 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왜 내려놓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1. 생각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은 결국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3.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졌더라도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과 작은 행동의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같은 단순한 것도 감사일기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멈추기 기법을 터득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손목을 가볍게 톡 쳐보며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이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습관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을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5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변화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 속에 진리가 있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변화 자체가 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에 열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더 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인지 기능 향상과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뇌의 활성화와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왜 내려놓아야 할까?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일단 변화는 성장의 기회를 뜻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정이 아닌 변화를 대응하는 유연함이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야말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한 변화함에 있어 늦은 시기는 없다.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는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장르의 책 읽기입니다. 2.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것 도전하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 혹은 작은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로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변화의 과정에서 실패는 성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 자체를 즐기세요. 우리는 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번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 관계, 후회, 나쁜 습관, 변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진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